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1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관련 대항 요건 없이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용되는 임차인 보호 제도들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및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주된 제정 취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임차인이 임차권 또는 전세권에 관한 등기를 갖추지 못할지라도 일정한 대항 요건,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라든가 점유 플러스 사업자 등록 신청 같은 대항 요건만 갖추면 임차인의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대항 요건을 임차인이 갖추지 못하더라도 내부적 당사자 간에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제도들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적용되는 임차인 보호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 가능한데요.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존속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선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 기간의 2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의 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상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9조 임대차 기간의 2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갱신 요구 제도입니다. 우선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구글에 이렇게 치시면 해당 URI를 직접 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당 홈페이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나온 정보인데요. 여기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은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차임 등 증감 청구권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당 계약 갱신 요건에 대해서 나오니까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 대한 Q&A도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 것 같습니다. 답변은 임대차의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에 관련 개정사항이 있었는데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2020년 6월 9일 날 그리고 2020년 12월 12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기업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개정사항이 있었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임 보증금 증액 한도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그리고 민법 제628조, 그리고 민법 제652조,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 나온 Q&A가 있습니다. 보시면
주택임대차 전세금을 내리고 싶다면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올리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주변 시세가 많이 하락해서 우리도 보증금을 조금 내리고 싶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증감 청구 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도 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요. 대답은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보증금 증액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임대인은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감액 금지 특약을 하였더라도 경제사정 등의 변경 등의 원인으로 감액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해당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7조에 또 아래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임대차 기간 최단 기간의 존속 보장입니다. 주택은 최단 2년, 상가 건물은 최단 1년 보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우선 주택의 최단 2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4조 1항을 한번 읽어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의 최단 1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9조 1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항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묵시적 갱신제도 강화입니다.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단위로 추가 묵시갱신 보호한다고 되어 있네요. 우선 주택의 2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2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1항에 대해서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이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즉 묵시갱신이죠. 그 기간이 끝날 때의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는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상가 건물 1년 보장에 대한 부분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0조에 계약갱신 요구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항에 임대인이 제1항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의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요. 여섯 번째로 상가 건물은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 가능 제도입니다. 해당 근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8항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0조 8에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것은 즉 3기 임차액에 달해야 차임 연체액이죠. 해지 가능 제도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임차인 보호 제도들은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 신청
같은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간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모든 제도가 대항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임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제3자, 즉 해당 물건이 매도됐거나 매수인이 생겼을 경우죠. 아니면 경매로 넘어갔거나 즉 3자인 낙찰자가 생겼을 경우 등등에도 3자에 대해서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은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대항 요건 없이 적용되는 제도를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주요 내용 6가지를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임대차 기간 보증금 반환 시까지 존속 보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계약갱신 요구 제도입니다. 세 번째는 차임 보증금 증액 한도 제도입니다. 네 번째는 임대차 기간 최단 기간의 존속 보장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묵시적 갱신 제도의 강화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상가 건물은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해지 가능 제도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와 영상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